30번입니다.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고 AN에 의하여 정의된 수열 BN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수열 AN을 구한 후 90 곱하기 AN의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N의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AN의 첫째 항과 공비는 모두 양수입니다. 수열 Bn은 AN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등비 수열 AN은 양수인 공비 R이 1일 때에는 모든 항의 값이 일정하고 R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값이 증가하며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값이 감소하므로 양수인 공비 R이 1일 때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이면 AN의 모든 항은 첫째 항 A입니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의 모든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은 AN, 즉 A입니다. Bn이 A이면 이 식에 있는 이 값들은 모두 A입니다. 마이너스 2A가 0이 아니므로 마이너스 2A를 무한히 더한 값은 수렴할 수 없습니다. A가 1보다 작으면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이 식의 첨자에 쓰여진 3n-2와 3n-1, 3n은 3n-2에 1을 더하면 3n-1이고 3n-1에 1을 더하면 3n이므로 연속된 자연수이기에 여기에 쓰여진 이 세 개의 항은 연속으로 나열된 항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세 개의 항은 수열 Bn 안에서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고 수열 B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n에 1을 대입하면 3n-2가 1이므로 이 세 개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이기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입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3n-2는 4가 되어 이 세 개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 1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대입한 값과 부호만 반대이므로 n에 2를 대입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와 부호만 반대인 12입니다. 이런 식으로 3n-2의 n자리에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하면 3n-2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므로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가 반복되어 나열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 두 번째 항은 12,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은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에는 수열 Bn이 조건 가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N이 1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일 때 A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까지 AN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BN은 AN과 일치하고 다섯 번째 항 이후로는 AN이 1보다 작으므로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BN이 이런 식으로 나열됐을 때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B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B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되게끔 유한계를 잘라서 이 수열을 더해주고 나머지 뒷부분을 더해주면 이 값이 구해질 텐데 이 뒷부분의 계산이 이 부분과 일치하지요. 따라서 이 뒷부분의 수열의 합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특정한 수를 대입했는데 공비 R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 값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1보다 작은 값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N의 뒷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나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에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비를 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을 1보다 큰 수로 잡으면 AN은 항상 1보다 커서 이 경우만 해당되므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나게끔 첫 번째 항을 1보다 작은 수로 잡겠습니다. 수열 AN을 나열해서 살펴보니 AN의 다섯 번째 항까지는 1보다 작고 그 이후로는 모두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
수열 B에는 수열 AN과 어느 부분 이유로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유한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의 합은 특정한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의 합이 수렴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에 특정한 수를 대입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첫째 항과 공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에는 여기 예에서 보여진 것처럼 AN이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후로는 모든 항이 1보다 큽니다. AN이 1보다 클 때에는 BN이 AN, 즉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므로 이 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이 식을 A 곱하기 R의 3n-3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열은 공비가 R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인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인 R 세제곱이 1보다 커서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어야만 합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R은 2분의 1이거나 3인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은 3입니다. 공비를 구했으니 첫째 항만 구해주면 AN이 찾아지겠지요. 이제 남아있는 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쓰여진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AN의 공비가 3이므로 AN은 A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조건 나에는 BN의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쓰였네요. AN의 공비가 1보다 클 때 수열 B에는 -1과 1이 반복되다가 어느 부분을 경계로 해서 AN과 일치합니다. 그 경계가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이 등비중항이 되어 조건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A 값이 4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3입니다. 그런데 AN의 첫 번째 항이 이 값이면 AN의 다섯 번째 항은 12분의 13, 즉 1보다 큽니다. AN이 1보다 클 경우에 BN은 AN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1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도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식은 A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입니다. 등식의 양변을 3의 제곱으로 나눈 후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A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A 곱하기 3의 세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이므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따라서 3번의 상황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A 값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AN의 다섯 번째 항은 A의 첫 번째 항에 공비를 4번 곱한 값, 즉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BN의 다섯 번째 항이 AN의 다섯 번째 항과 일치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AN의 네 번째 항은 AN의 첫 번째 항에 공비를 3번 곱한 값, 즉 2분의 1입니다. 이 값은 1보다 작네요. 따라서 BN의 네 번째 항은 -1의 4제곱, 즉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에서 조건 나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90 곱하기 AN의 세 번째 항은 90 곱하기 AN의 첫 번째 항 곱하기 AN의 공비의 제곱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15입니다.